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나서도 해결해야 될 것은 유난이다. 윤석열, 윤한이다. 한동훈. 그렇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영원히 손절할 거냐. 절연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지금 보다시피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한국 갤럽 조사인데 혹시 한국 갤럽 조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예. 국민의힘이 한국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샤이 보수의 목소리는 더 위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갤럽의 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예요.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정도네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샤우팅 보수, 예. 성향극 보수자들은 적절합니다. 62%. 오. 그런데 약 보수자들 샤이죠. 샤이는 40대 36이에요.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해결은 양측에서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과학적 근거에 따져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금 일방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디가 제가 무슨 양비론으로 뭐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명분을 더 만들기 위해서 두 분 뭐 정치 고수도 계시지만은 많은 정치 고수들이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그래도 찾아가라.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 좋으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외연을 또 이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이 방송이에요. 우리 해탈날이 예. 요즘 뭐 인기 절정을 달리고 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월요일 더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야 된다. 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배추로사 봐라. 이거 말이 되냐. 아니 그런데 예. 제가 분명히 그 앞에 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물론 이 이야기에도 예. 못 받아들일 분들은 못 받아들일 예,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분석을 흐트려서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손해라고 판단되지만 그러면 3당 합당 못했을 거예요. YS도.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정권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DJ도 DJP 연합 다 그럴 거예요. 호남에서는 왜 거기 힘을 합치부로 난 못 믿고 허벌나게 못 믿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중건과 손을 잡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DJP 연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태준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만요. 어차피 이제 우리 배추도사의 조언을 듣고 안 듣고 한동훈 대표는 단식 현장은 안 갔어요. 또 단식 네. 현장이 생각보다 일찍 종료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이라도 찾아가야 된다. 1A, B. 근데 이미 사실상 지금 제명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흘러가는 상황에서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 관점에서 A, B 중에 어느 쪽이에요? 저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늦었다. 병원까지. 병원 왜냐하면 가는 건 이제 늦었다. 이게 병원이라 하더라도 가령 금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금요일 이제 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럼 토요일에라도 뭐 잠깐 가보겠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단일화가 깨졌을 때 바로 선거일을 바로 하루 앞두고 정몽준의 후보 집으로 가서 찾아갑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빨리 찾아가는 거는 저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이미 오늘 이미 해가 떠버렸잖아요. 이미 늦었다. 월요일에 해가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미 이제 의총이 그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오늘 의결을 하진 않겠죠. 지금 아직 속보가 뭐 들어왔는지 어떻게 오늘은 모르겠는데 안 한다는 거 오늘은 같고요. 안 할 것 아마 같아요. 그 휠체어를 타고라도 장동혁 대표가 병원을 빨리 퇴원해서 예.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예,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최고위원 목요일. 때는 네. 제명을 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제명 처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제명 의결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로 봤을 때는 본인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네. 본인으로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병원 방문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늦었다. 이미 이거는 늦었다. 이제 너무 늦어버렸고 제명 의결에 대해서도 이걸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태공 전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기다리고 세월을 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면 그 하나만 더 방법밖에 간단한 없을 것 질문. 세월을 낚으려면 제명까지 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요. 가정입니다만
그러면 두 가지 또 대응 전략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측이 이건 너무 부당한 거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1번, 2번 정말 세월을 낚는 차원 아니면 뭐 가처분 신청하는 게 또 너무 법리로 다투는 것 같으니 그냥 이번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일종의 묵묵히 기다린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한다. 안 한다가 맞아요. 예.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또 현실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또 진흙탕 싸움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지층들은 분명히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장동혁 대표의 편을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분석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게 말이나 되나. 네. 아무리 당원 게시판 가지고 뭐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분 고소가 있으면 제명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면 분명하거든요. 네. 저는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게 뭐 바뀔까요? 네. 정치적으로라도 바뀔까요?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당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기를 또 꺼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고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통해서 고런 더 깊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나중에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떠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당을 떠나서도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그럴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의 명분. 나는 억울하다. 또 억울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공학에서 언더독 이펙트. 그게 잔잔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걱정을 하는 분들 의견은 이거죠. 야,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또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에 뭐 징계 무효 소송을 본안 소송을 낸다. 이런 거 하면은 예. 한동훈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 출신이어서 야, 너는 이제 정치인이지. 네가 소송맨은 아니잖아. 너는 툭 하면은 왜 꼭 법원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뭔가 정치적 단초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고 아,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 거야. 이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걱정들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저는 역시 김광일 앵커가 신통방통 할 수밖에 없다는 여보세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아, 참 정말.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네. 대선 후보죠. 네. 대선 후보 잠재적 대선 네. 아, 그럼요. 후보예요. 네. 그런 자산입니다 보수에. 네. 그렇다면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통큰 정치력을 좀 보여다오. 저는 정치인이 되는 네.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장원준 우리 국장도 아니 우리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이게 이제는 융합입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다. 우리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안경정이 돼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안경정. 두 분의 고수가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의 힘은 안보. 법은 기본입니다. 안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경제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보수 정치인이라면 안보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정치인이 되는 길입니다. 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지지층들의 확장성은 저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또 집회를 그 추운 날씨에 열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무수야 또 이러고 있고 장동혁 대표 지지 쪽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라도 제명하라 이렇게 있어서 어떤 극강 대 극강이 부딪히는 그것이 지금 연출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목소리를 높여본들 이게 그쪽 지지자들 귀에는 가 닿기라도 하겠느냐고요. 안 닿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광일 앵커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지금 제일 좋은 답은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두지 말고 악수를 해라.
정치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네. 노래는 저는 뭐냐면 네. 우리 지금 미스터 트롯 4가 지금 절찬리에 지금 진행 중이지만 예, 미스트롯. 미스트롯. 미스트롯 네. 죄송합니다. 네. 미스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바로 만남입니다. 노사연의 만남.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니 그래서 못 만나고 있잖아요. 네. 만나면 저는 정말 만나서 술 못하는 한동훈이라도 술 잘하는 장동혁이라도 서로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가 로텐더홀 단식 현장 뭐 닷새째, 엿새째 이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가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예. 한 주 전에 예. 한 주 전에 월요일 날 기억나실 거예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한번 게시판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댓글을 봤거든요. 예. 나는 어떤 유튜브 방송도 댓글을 안 보는데 예. 쨍하고 했던 날은 제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 새끼 죽여라. 아이고. 배추도사 죽여라. 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 쪽에서 지가 뭔데 만나라 마라 뭘 왜 만나 장동혁 대표 어쩌고 저쩌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전제가 뭐였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을 위해서 만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러게요. 겁니다. 그래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중에라도 재평가가 될 때 이게 명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만나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이라는 것이 예. 대문 열어놓고 문 앞 다 썰어놓고 손님 오신다 해가지고 그렇게 8일 동안 문을 열어놨는데 그렇죠. 손님이 안 오시니 이제 문 닫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참 이 문을 다시 열게 하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들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을 열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닫힌 문을 열기가 너무 어려워. 서로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